안녕하세요. 기업 IT 프레임워크 1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어제까지 해서 TDD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첫날 설명할 때 여기 보시죠. 이제 기업 IT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보공학 방법론으로 데이터를 식별하고 구조적 방법론으로 모듈과 함수를 식별한다. 그랬죠? 요 정보공학 방법론하고 구조적 방법론은요, 제가 요번 시리즈 말고 요 전 시리즈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 객체적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클래스가 만들어진다. 요건 요번에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잘 다루기 위해서 상소, 캡슐화, 다양성, 그 다음에 디자인 패턴까지. 여러분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몇 가지 안 됩니다. 근데 그것들의 정확한 의미, 필요성, 이런 거를 깨달으시면요, 요것들을 잘 응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외우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요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나면 요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때는 TDD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TDD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만들었지? 왜 썼지? 그걸 알아야 어떻게 쓰지라는 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지정문이나 디자인하는 거나 쿼리문 같은 것들은요, 제가 요거 끝나고 나면 요 다음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시리즈를 쫙 해서 까지 다 올리겠습니다. 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배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 했네요. 이제 오늘은 요 중에서 여기 말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설명한 책이 800페이지입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제품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800페이지를 설명하겠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스프링은 왜 쓰는데, 스프링이 없으면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또는 딴 나라도 요거를 많이 쓰긴 하는데,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환경에서 스프링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냐고요?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거를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보면 스프링으로 된 프레임워크를 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실무에 있을 때도 스프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도 내가 PM할 때 물어보면 이 대답을 못 했었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요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스프링을 왜 쓰는지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이제 스프링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라운드입니다. 그거는 동영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로 깔아가지고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건 제가 이 유튜브에서 같이 쓰는 내용이 아니고, 유튜브에서는 스프링을 왜 쓰는데, 왜 필요한데, 그래서 이걸 쓰면 뭐가 좋은데, 이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넘어가 버렸네. 자, 중요한 거 합니다. 중요한 거. 자, 보세요. 프로그램을 이제 객체적으로 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요거 이제 클래스가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는 기업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 요거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얘가 요걸 이렇게 불러다 쓰는 거죠. 원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업 인프라가 일종의 사용자 정의 자료형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정의된 자료형을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짠다 뭐 이렇게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 메시지 빈에 해당하는 거긴 한데 이게 모양 같은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메시지를 뿌리는데 한국말로 뿌리는 경우, 영어로 뿌리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요거 우리 했었죠? OCP도 있었고, 그죠? 디자인 패턴 기억나시죠? 배드스맨에서도 OCP가 요런 거를 했던 거죠.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서 요거 개발하는 친구들이 요거를 물려받아서 개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개발하는 친구는 이쪽에 이쪽 개발하는 친구 거를 참고하지 않아도 되죠. 이것만 상소받았으니까, 인터페이스 상소받았으니까 그냥 바로 개발하면 되죠. 요건 아주 전형적인 OCP형이죠. 스테이트 패턴은 다르죠. 요건 추상 클래스니까. 어쨌든. 요건 객지장이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요게 유사한 게 되게 종류가 많아. 이게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기본 단계처럼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인터페이스 선언하고 쪼로로 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쓰는 거냐에 따라서 요거를 불러다 쓸 수도 있고 요거를 불러다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스프링을 쓰게 되면 스프링은 요거와 요거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반쯤 왔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메인이니까 헬로 웹, 그러니까 일반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요게 인프라죠. 그럼 여기서 지금 클래스, 메시지 빈이라는 클래스 안에 보면 세일이라는 어떤 뭐 함수가 하나 있는 거죠. 뭐 많은데 이제 간략하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그거 쓰려고 그러면 메시지 빈형을 가지는 빈이라는 변수를, 요런 형을 가지는 변수를 선언하죠. 여기다가 뭐를 할당하죠? 힙에다 할당해야 되니까 new하고 메시지 빈을 할당하죠. 메시지 빈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빈에 있는 say hello를 수행하세요.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거 괜히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짜면. 근데 다만 이쪽에 say hello가 이 빈이 한국말, 영어 여러 가지 단어가 쫙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가 늘어나면 어떻게? 그럼 영어를 짜는 사람은 함수 이동 뭐라고 해야 돼요? say hello로 해야 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OCP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OCP에서 나왔던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이건 그냥 있고요. 여기서 보면 메시지 빈인데 이거 인터페이스 선언했죠? 이 안에다가 say hello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로직은 필요 없어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해 놓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메시지 빈을 구현하는 잉글리시 버전, 이걸 구현하는 한글 버전을 이렇게 짤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짤 때, 요거를 짜는 사람은요, 딴 거 참고할 필요 없어요. 메시지 빈만 보면, say hello니까 그 다음 요 이름은 여기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로직은 내가 짜는 거죠. 코리아 버전을 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짜고 나면, 그러니까 잉글리시 버전, 차이나 버전, 스페인 버전 쭉 짜더라도 이 짜는 사람들은 남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헬로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메시지 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사용할 게 뭐냐? 한글 버전이면 그냥 한글 버전을 갖다가 할당하고 하면 돼요. 영문 버전이면 영문 버전을 할당하고 쓰면 돼요.
여기까지가 OCP에서 나왔던 거예요. 잘 보세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를 짜는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요,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어요. 한글 메시지를 뿌리려면 메시지빈 KR을 쓰세요. 영문을 쓰시려면 잉글리시 쓰세요. 올라와서 그거 갖다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 함수는 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짜도 다 똑같은 say hello라는 함수를 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OCP가 제안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자, 이제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보세요. 주목!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가 있냐는 걸 볼까요? 문제는 아니에요.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요런 응용 요거는 뭐죠? 요 뒤에 것들은 이제 인프라니까 상관없고, 요거 인프라를 이용한 프로그램이죠. 요런 거는 되게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럼 볼까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코리아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요걸 영어 버전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응용 프로그램을. 영어 버전을 바꾸고 싶으면, 메시지빈 잉글리시라는 거를 쓰면 되죠. 근데 뭐를 해야 돼요? 이거를 다시 컴파일 해야 돼요. 다시 컴파일 한다는 얘기는 뭐죠? 시스템이 멈춰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 말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짰는데 여기서 보면 메시지 빈에다가 KR을 할당해서 잘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얘가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영어 버전을 써야 되는 거야. 영어 버전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공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잉글리시 버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걸 잉글리시 버전으로 하면 되죠. 잉글리시. 그럼 바꾸면 되는데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컴파일을 해야 돼요. 이걸 컴파일 한다는 얘기는 전체 시스템이 멈춰야 돼요. 짧건 길건 상관없어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OCP를 적용해서 각자 따로따로 개발을 해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개발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게 OCP의 역할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된 걸 운영하다 보니까 바뀌게 되면 이거를 재컴파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업무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요, 요즘은 특히 뭐 은행 이런 거 보면 24시간 안 돌아가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시스템을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OCP가 한 역할이 있고요. OCP에서 만들어가지고 시스템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잘 됐는데 이걸 잉글리시 바꾸려고 하니까 이거를 재컴파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초건 2초건 어쨌든 시스템을 껐다 켜야 돼요. 그러면 시스템이 쓰잖아요. 알지만 요즘은 회사 업무 자체가 컴퓨터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컴퓨터가 잠깐 쓰면 회사가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때 컴파일 하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앞에 구현한 소스고요. 자, 요거는 아까 봤죠? 잉글리시. 요거는 응용 어플리케이션. 요 사이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요 스프링 쓰는 법은요, 여러분, 나중에 실무 가서 하시고요.
지금은 스프링을 왜 쓰는지를 이거를 모르면 스프링을 배우면 안 된다니까요. 자, 요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짜면 어떻게 되는지. 자, 볼게요. 스프링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짠 거예요. 이건 응용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메인 있죠? 보세요. 어떻게 여기서 보면 스프링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스프링을 위해서 대가리만 인풋 들어가는 거 맞고요. 이거 나중에 배우셔도 돼요. 대가리 들어가고요. 자, 프로그램에 보세요. 스프링에서 보면 빔 팩토리에 이런 거 팩토리가 있는데 팩토리로 뭐를 쓸 거냐 하면요. 잘 보세요. 요거는 뭐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팩토리로 뭐를 쓸 거냐면 bin.xml을 쓸 거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럼 나는 내가 쓸 bin의 창고가 bin.xml이라는 파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이제 내가 이제 메시지 빈을 하는 거죠. 메시지 빈에서 메시지 빈이 가진 빈을 변수를 선언했죠. 이 빈에는 뭐가 할당되냐면 팩토리에서 보시죠. 아까 팩토리에서 빈을 얻어와라. 겟빈을 해라. 자, 보시죠. 근데 어떤 빈이냐면 메시지 빈이라는 거를 긁어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빈형 가지는 빈이라는 변수 선언하는데 여기다가 뭐를 어떤 거를 하다가냐면 팩토리에 있는 메시지 빈을 할당한다는 거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팩토리는 결국 bin.xml이잖아요. bin.xml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bin.xml이죠?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메시지 빈, 여기 ID가 메시지 빈 아까 앞에 메시지 빈 보이시죠? 메시지 빈인데 여기 어떤 클래스가 할당돼요? 보세요. 메시지 빈 잉글리시 버전이 할당되어 있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돌리고 나면 여기에는 메시지 빈 잉글리시 버전이 할당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돌리게 되면 잉글리시 버전이 출력되겠죠. 자, 보세요.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나머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다가 코리아 버전을 할당하고 싶은 거죠. 코리아 버전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보세요. 요 bin.xml은 일반 텍스트 파일이에요. 여기다가 보면 여기다가 이걸 KR로 바꾸세요. 일반 텍스트 파일이에요. 에디터로 고치셨죠?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돌리세요, 그냥. 돌리면 어떻게 돼요? 수행하면서 찾아보죠. 나의 팩토리는 비거야. 이 빈에 할당되는 거는 팩토리에 있는 메시지 빈이야. 가봐요. 가보면 이제 뭐가 할당되어 있죠? KR이. 메시지 빈 KR 할당되어 있죠? 그럼 KR을 읽어다가 이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감 잡으셨죠? 지금의 스프링은요, 기능이 너무 많아요. 마치 잡동사니 좀 많아졌는데, 원래 스프링을 처음에, 제가 한 15년쯤 됐나?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의 스프링은요, 그 스프링을 개발한 철학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잘 볼게요. 그러니까 이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될 때 바로 이쪽을 컨택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bin.xml 가서 내가 갖고 올 빈이 뭐냐를 갖고 오면 스프링이 그걸 처음에 이거였다가 이제 이거를 가져다가 얘한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은 자기가 이렇게 요런 상황일 때 요걸 상호 연결할 때 스프링을 이용해서 연결하게 되면요. 스프링은 bin.xml에 그 정의해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건 설정이 나름이니까 이름은 정의 나름이에요. 근데 있으니까 여기에 물어보고 그럼 얘가 요걸 참고해서 그 어느 걸 가져다가 연결시켜주고.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복도방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자, 이거를 짤 때 얘는 이거를 쓸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죠.
이거를 쓴다고 하면 되죠. 뭐. 어떤 걸 쓸지는 실행할 때 결정돼요. 뭘 보고? 이거를 보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쪽은 똑같죠. 이것이 늘어나더라도 딴 거 상관없이 그냥 만들면 되고. 이거를 짜는 사람도 이제는 이거를 짰지, 이거를 쓸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표로 이거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그냥 무조건.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얘가 여기 연결할 거냐, 여기 연결할 거냐는 뭐에서 결정돼요? 나중에 실행 시에 빈점.xm에다가 뭘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늘어나도 얘는 재컴파일 하지 않아도 돼요. 24시간 운영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말한 게 스프링을 쓰는 이유예요. 이제 스프링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려고 하면 이제 스프링을 쓰는 프로그램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한 달 정도나 걸리겠죠. 그 여러분 배우시면 되고요. 오늘 저한테는 뭘 배우셨냐면 스프링을 우리가 왜 쓰냐 이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셨죠? OCP를 알았다니까요. OCP는 알았는데 OCP를 적용해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뭐냐면 운영 중에 바뀌었을 때 컴파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일종의 개발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스프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저는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발자 중에서 스프링 안 쓰는 개발자 거의 없습니다. 한데 한번 물어보세요. 스프링을 왜 써요? 물어보면 구구절절 말이 많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구구절절 말이 많다는 얘기는. 스프링은 이것 때문에 씁니다. 요즘은 물론 스프링이 개발 프레임워크가 돼가지고 웹도 개발하고 5만 가지 SPEC 프로그래밍 기능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기능이 무지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은요 스프링이 아니래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스프링이 그냥 있는데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기능을 갖다 막 껴놓은 것이지 오리지널 스프링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바로 제가 설명드린 이거예요.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이쪽의 변화 때문에 실행을 멈추고 재컴파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는 게 스프링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약간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을 설명하느라고 약간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어떤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스프링을 공부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왜 쓰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좋아요. 잘 이해하셨으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것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